예찬아, 너 또 방에 틀어박혀 있지? 그렇게 컴퓨터만 붙잡고 있지 말고 알바라도 구해봐 좀. 답장 좀 해봐. 뭐야 엄마, 어차피 같은 집에 있는데 메시지는 왜 보내? 방에 가면 네가 화내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엄마가 이렇게 배려해주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별일도 아닌데 메시지 좀 보내지 마. 그리고 지금 마감일 임박했거든? 집중 좀 하자. 마감일은 무슨? 어차피 게임 기간 한정 이벤트인가 뭔가 그런 거겠지.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 갑자기 일을 덜컥 그만두더니 집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엄마, 내가 몇 번이나 말해. 회사 다니면서 썼던 소설로 상을 받아서 소설가로 데뷔했다고. 지금은 글로 밥 벌어먹을 수 있을 정도고 회사 일이랑 병행하기 힘들어서 퇴직한 거라니까. 내가 낸 책도 보여줬잖아. 그 책 작가 이름이 다르던데? 그건 필명이지. 참나, 아주 소설을 쓰고 있네. 취미랑 일은 확실히 구분해야지. 취미가 일이 된 거라니까. 엄마도 이제 이해 좀 해줘.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계속 집에 돈도 보내주고 있잖아. 퇴직금 조금씩 나눠서 보내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귀중한 돈 다 떨어지기 전에 얼른 직장이나 알아봐. 엄마, 좀. 변명은 듣기 싫다. 어쨌든 마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 좀 방해하지 말아줘. 기간은 딱 한 달이야. 그 후에도 이렇게 백수같이 살면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 알았지? 예찬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뭔데? 나 지금 외출 중인 거 알잖아. 하여튼 집에 틀어박혀 탱자탱자 놀더니 이번에는 외박에다가 싸돌아다니기나 하고. 오늘은 서울 출판사에서 미팅이 있다고 했잖아. 오전 약속이라서 전날에 미리 올라간 거야. 아이고, 또 소설 쓰고 있네. 진짜 소설 쓰는 거 맞다니까? 나 지금 인세 받으면서 먹고 살고 있다고. 그래, 그건 됐고 너 마침 외박 잘했다. 잘했다니? 이제 집에 들어오지 마. 뭐? 한 달 전에 말했잖아. 한 달 내에 취직 못하면 엄마도 생각이 있다고. 뭐? 그래서 집에서 쫓아내는 거야? 너무 갑작스럽잖아. 뭘 갑작스러워. 네가 배짱이처럼 탱자탱자 놀기나 하니까 그렇지. 아니, 집을 나간다고 해도 이사할 준비도 안 됐는데. 네 방에 있는 물건은 싹 다 정리했다. 뭐? 정리했다니. 네 방에 있던 건 싹 다 버렸다고. 뭐? 그럼 내 컴퓨터랑 소설 자료도 다 버렸어? 당연하지. 엄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런 게 있으니까 네가 자꾸 정신 못 차리고 현실 도피나 하는 거 아니야? 나 일 컴퓨터로 한단 말이야. 소설 쓰려고 수집한 자료도 엄청 많다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신 못 차리고 망상에 빠져서 소설이나 쓰는 아들을 둔 부모 심정을 네가 알기는 하니? 나 진짜 소설가 맞다니까. 그만 좀 해.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으니까 집에 못 들어올 거야. 엄마 이러는 거 아빠도 알아? 당연하지. 아빠도 같은 의견이야. 나이를 30이나 먹은 놈이 부모 등골 좀 그만 빨고 독립하란다. 그래? 아빠도 그랬다고? 나랑 아빠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널 집에서 쫓아내기로 했어. 부모한테 얹혀서 백수로 살려면 다시는 집에 오지 마. 그럼 연애 끊자는 거지? 뭐? 엄마 말대로 나가줄게. 다시는 보지 말자. 편집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아, 작가님, 오늘 미팅 수고 많으셨어요. 집필은 잘 되시나요? 아, 그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 본가에서 쫓겨났어요. 네?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소설가라는 걸 믿지 않으시거든요. 세상에, 그러셨어요? 아무리 설명드려도 거짓말로 받아들이고 취직 안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면서 제가 외출 중일 때 컴퓨터랑 소설 자료를 전부 버리셨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작가님. 아, 노트북은 가져와서 집필 중이던 원고는 무사해요. 아, 그래요?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작가님 갑자기 쫓겨나셨다니 지금 묵을 곳이 마땅치 않으신 거 아니에요? 우선 오늘은 비즈니스 호텔에 묵으려고 하는데 서둘러서 집을 구해야죠.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구입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작가님 사정을 고려해서 스케줄 조정해보겠습니다.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 작가님. 네? 마침 이제 곧 신간도 발표할 예정이고 사인회를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사인회요? 독자님들과 만나는 자리죠.
사인회를 열면 작가님 부모님께서도 믿어주실지도 몰라요. 아, 그렇군요. 저도 작가님 부모님께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작가님의 인지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소식을 접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늦든 이르든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그럼 일단은 집을 먼저 구해야겠네요. 편집부랑 가까운 곳이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드려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일단 오늘 밤은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찬아, 오랜만이다. 누구세요? 어머, 얘도 참. 네 엄마를 몰라봐? 그래서라니. 계속 연락이 없어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잘 지내니? 밥은 잘 먹고 있고?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아놓고 그런 걱정은 왜 해? 어쩔 수 없었잖니. 그래도 다행이다. 뭐가? 마음 독하게 먹고 쫓아내길 잘했어. 뭐? 우리 아들 정말로 소설가가 됐잖니. 어떻게 알았어? 우리 옆집 아들내미가 네 팬이라더라. 아, 저번 달 사인회에서 봤는데. 그래, 걔한테 듣고 깜짝 놀랬어. 대단하네, 우리 아들. 아주 자랑스러워. 그렇게 강하게 나가 보람이 있었네. 무슨 말이야? 내가 소설가가 된 건 3년 전이거든? 뭐? 3년 전이라고? 너 그땐 아직 회사 다닐 때잖니. 회사 일이랑 소설 집필을 병행하고 있었어. 근데 소설 일이 점점 더 잘 풀리길래 그거 하나만으로도 먹고 살기 충분할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둔 거야. 어머, 그랬구나.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골백 번은 말했어. 근데 내 말을 망상으로 치부한 건 엄마잖아. 어머, 그랬나?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소설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엄마도 잔소리 안 할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애진작에 그랬어. 그런데도 엄마는 날 쫓아냈잖아. 뭐 그래. 근데 너 집에는 언제 올 거니? 뭐?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올 거니? 엄마는 평일이나 주말 언제든지 다 좋아. 아니면 아예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되고. 내가 왜? 어머, 왜냐니? 집을 나가면 언젠가는 돌아와야지. 쫓아낸 건 엄마잖아.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도 그랬고. 아니, 그건 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엄마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채찍질한 거지. 나 잘 되라고? 내 컴퓨터랑 자료를 싹 다 버려놓고서는 그때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내 사정을 알고 편집부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소설도 다 망쳤을 거야. 거기다 편집부 사람이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도 망상증 아들 거짓말에 어울려줄 생각 없다면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뚝 끊어버렸다며? 아니, 그건 그래, 사인할 기회를 얻으려고 그랬지. 사인? 네가 소설가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가 너무 기뻐서 친구랑 이웃들한테 자랑했거든. 뭐? 아빠도 회사에서 자랑하고 다녔대. 근데 다들 사인 좀 얻어달라고 난리지 뭐니? 다 해서 50장 정도 되는데. 50장? 어때? 자기 인기도 실감하고 좋지? 그러니까 주말까지 사인 50장 좀 보내주렴. 네 책에 친필 사인을 해서 보내줘도 괜찮고. 왜 엄마 멋대로 그런 부탁을 들어줘? 뭐? 내가 넙죽해줄 줄 알았어? 아니, 50장 정도는 금방 하잖니. 양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50장이 좋긴 뭐가 좋아? 편집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인 요청 들어와도 거절하라고 그랬어. 아니, 가족 부탁도 못 들어줘? 가족이라고? 내 얘기를 들어주기는커녕 회사 안 다닌다고 기생충 백수 취급이나 하던 당신들이? 아니, 그게 심지어는 내 방의 물건들도 멋대로 버렸잖아. 이제서야 내 말을 믿어주는 줄 알았더니 우월감에 차서 양심도 없이 사인 50장 부탁받았으니까 나더러 사인이라 하라 이거야?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아니, 예찬아, 당신 좋을 때만 가족 들먹이지 마. 근데 이미 사인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고 해. 어? 소설가 됐다는 아들을 망상증 환자 취급한 데다가 소설 자료를 몽땅 버리고 집에서 내쫓는 바람에 아들한테 조련당해서 사인 못 받아준다고 말하든가. 뭐? 아니, 그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후에도 부모님한테 끈질기게 연락이 오길래 연락처를 전부 차단했어요. 출판사에도 전화를 한 모양인데 제 사정을 알고 있던 편집부가 잘 대처해줬답니다. 이제 포기한 줄 알았건만 결국 제 사인을 못 받은 엄마는 자기가 직접 사인을 해서 제가 한 것처럼 나눠줬고, 가짜 사인인 게 밝혀진 것과 더불어 저한테 저질렀던 만행들도 함께 소문이 났다고 해요. 덕분에 친척들한테도 거하게 욕을 먹었다네요.
그리고 그 소문이 회사까지 퍼진 탓에 아빠는 결국 일을 그만뒀다는데 뭐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죠. 저는 그냥 앞으로 제 인생 열심히 살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주부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부자리에 누워 귤을 까먹는 것 정도가 소소한 행복이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어지간하면 참고 견디는 저였으나 얼마 전에는 손이 똥서였던 인간과 부딪힌 적이 있었답니다. 저를 까내리며 자신만 돋보이려 알랑방귀 끼던 손이 똥서가 도리어 스스로의 추악한 모습을 들키게 된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머님 생신이신데 상차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 거지? 어떤 선물 좋아하시는지 목록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잘 챙기고. 네, 형님. 내가 뭘 제일 중요하게 챙겨야 한다고 했는지 대답해봐. 네? 어머님 못 먹는 음식 있으니까 알러지 있는 건 주의해서 구매하라고. 그게 아니지. 음식 맛은 정성이니까 만들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사람 목숨 달린 거 지키는 거야 당연한 일 아냐? 저번에는 사람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 문제에 제일 신경 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서로 알고 산 세월만 이제 2년은 다 되어간다. 언제까지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응애응애하고 있을래? 어머님, 제가 동서 야무지지 못한 거 말씀드린 적 있죠? 딱 그 사례가 지금 바로 보이네요. 너무 쥐잡듯 잡지 말거라. 그보다 너 보험 든다는 설계사분이랑은 얘기 좀 해봤니? 뭐다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구나. 안 그래도 어머님 보험금 수령받고 이래저래 신경 쓰실 거 많을 것 같아서 남편 쪽으로 수령인 일단 둔 거잖아요. 어머님 아프시면 그냥 저한테 돈 받으시는 걸로 바로바로 치료받으시고 나중에 남편이 그거 메꾸면 되니까요. 괜히 니들한테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구나. 그러다 병원비가 더 나오면 어떡할까 싶기도 하고. 에이, 어머님은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생각만 하시면 되세요. 번잡한 일은 저랑 동서한테 죄다 맡기시고요. 동서도 문제 없지? 네. 어머님 건강하고 잘 모시면 저야 좋죠. 사람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상차림 혼자서 하는 거 문제 없냐는 말이잖아. 그날 나 설계사분이랑도 만나보고 부동산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니까? 네네.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문제가 있겠어요. 꼭 말을 해도 뭔가 찝찝하게 한다니까? 내가 부동산 중개업으로 바쁘다는데도 그렇게 불퉁한 태도여야 해? 동서는 전업주부잖아, 전업주부. 그냥 둘이 같이 하면 안 되겠냐? 둘째 애기가 지금 불편해하는 거 훤히 보이는데 말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요. 내가 너 봐온 세월이 있다. 너 힘든 거 많이 참으면서 거짓말할 때 버릇이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절 안 따져도 된다. 어머머, 또 동서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대체 무슨 버릇을 갖고 있는 거래요? 저도 알려주세요. 동서 거짓말할 때 좀 추궁 좀 하게요. 그걸 말하면 니들 사이만 뻔히 나빠지지 않겠니? 같이 사는 집안이니까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내자꾸나. 입이 잘 떨어지지야 않겠다만 좋아한다, 사랑한다, 서로 나쁘끄러운 말도 해가면서 둘째 너는 진심으로 첫째 모시도록 하고 첫째 너는 윗사람으로서 더 감싸고. 네, 어머님. 아휴, 어머님. 전 윗사람이라고 누구 쪼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의 손윗동서는 어머님과 함께 있을 때면 온갖 알랑방귀를 다 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단둘이 있을 때에는 대놓고 돈돈거리면서 이기적인 면모를 드러내곤 했었죠.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가급적 함께 시간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제가 내내하면서 잘 따른 덕분인지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고 매일 불러대던 게 손윗동서였어요. 동서, 내가 오늘 백화점 가려는데 따라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옷 구경도 하자. 내가 입던 옷 사이즈 맞는 거 있으면 동서한테 하나 줄 테니까. 아니에요, 형님. 제가 요즘 몸이 피곤해서요. 밥도 사줄 테니까 얼른 나오라고. 동서가 짐 안 들어주면 손목도 안 좋은 내가 어떻게 짐들 다 들고 다니겠어? 하나 있는 남편이라고 해봐야 나 신경 쓰지도 않고 있는데 동서라도 나 아껴줘야 할 거 아냐. 제가 매번 얻어먹기가 죄송해서 그렇죠.
내가 동서한테 사주려는 거 동서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돈이야. 어머님 보험금 받은 걸로 쓰는 거거든. 어머님한테 보험금을 받다니요? 최근에 어머님이 병원 갈 일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게 다 노다지다 이거야. 눈먼 돈이라서. 병원비로 다 나가는 거 아니었나요? 나가는 거 나가는 거고 챙기는 건 챙기는 거지. 남편 돈이 내 돈이고 시모 돈도 내 돈이고 그러다가 서로 힘들면 챙겨주고 세상살이 두루뭉술 흘러가면 되는 건데 네 돈 내 돈 뭐 그렇게 따지고 앉았어? 그래서 같이 갈 거야 말 거야? 형님,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그래도 믿고 돈 관리부터 사소한 거 맡기는 거잖아요. 형님께서 돈 관리 이런 거 자신 있어 하기도 했고 또 이제까지 요량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믿고 맡겨준 돈을 마음대로 융통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머, 지금 동서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농담이면 모를까 나 살짝 기분이 나쁘려고 그런다? 아니요. 제가 뭐라고 형님한테 훈계 같은 걸 하겠어요. 다만 믿고 돈 관리 맡긴 건데 그걸 마음대로 쓰는 건 나중에 좀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동서는 동서 인생이나 신경 써. 솔직히 동서 나이쯤 되고 서방님 나이쯤 되면 좋은 집 하나 서울에 가지고 있는 거는 평균이야. 그런 편견도 안 되면서 어디 남의 인생에 함부로 혼수를 두고 있어? 그리고 내가 돈을 빼돌리면 얼마나 빼돌린다고? 저는 형님한테 혼수를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믿고 신뢰한 사람들한테 배신을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거죠. 형님이 저번에 시계 샀다고 자랑하셨는데 어머님 보험금으로 받은 걸 아주버님한테 차게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 정도면 빼돌렸다고 할 만하죠. 그래, 동서는 늘 잘난 사람이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에 나는 나쁘고 알아서 챙겨 먹는 역할 할 테니까.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게다가 어머님이 부동산 내 정보 듣고 많이 이득 보신 거 잊었어? 그거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머님 많이 편히 봐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일이지. 그걸 아득바득 따지고 드는 거야? 동서 정말 나한테 한번 혼나볼 테야? 생각해보니까 제가 형님한테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화 푸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이번 한 번은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없어. 그리고 내가 시킨 거 앞으로 더 철저히 잘 생각하고. 동서가 지금 몸이 편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사람은 몸이 정신없이 바빠야 머리가 엄한 거 생각 안 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네. 고마워요, 형님. 배려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잘하란 말이야. 가족들 사이에서 왕따 되기 싫으면 내 말 잘 듣고 앞으로 선 넘지 말고. 알겠어? 손윗동서가 시모의 보험금이며 아주버님의 돈이며 본인의 돈인 양 함부로 써대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던 저로선 기분이 나빴죠. 하지만 이를 지적받은 손윗동서는 오히려 저를 혼내고 핍박하기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얼른 사과부터 하고 확실한 증거를 모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봤자 여우 같은 손윗동서는 발뺌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님, 저 사실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고민 상담할 게 있어서요. 만약 주변을 믿는 사람이 어머님을 속이고 있다거나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거나 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당연히 기분 나쁘고 안 좋겠지. 물론 그 사람한테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들어와야 되겠지만 들어본다고 해도 기분 나쁜 마음이 풀리진 않을 것 같구나. 그럼 제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래, 이제라도 네가 말한다니 다행이구나. 사실 네가 나한테 상차림 해준다. 밥 차려준다. 뭐다 이것저것 해왔다만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돈 다 안 쓰고 남겨 먹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는 상차림하거나 어머님한테 뭐 드릴 거 있을 때 아낀 적 전혀 없어요. 내가 첫째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가 둘이만 있을 때는 나한테 쓰는 돈 아깝다고 그러고 그런 노동비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더구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형님보다도 먼저 이 집안에 시집왔고 어머님 훨씬 더 오래 모셨어요. 어머님 몸 아프다고 할 때마다 매번 간병하고 몸살 심했을 때는 물수건 하루 종일 갈아드린 적도 있고요.
제가 거짓말한다고 하면 바로 표정 캐치해서 알아차리시는 분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렇게 관찰력 좋으신 분이 왜 제가 거짓말하는 거는 잘 알아차리고 형님이 거짓말하는 건 못 알아차리세요? 너야 사람이 투명해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있는 그대로 보이지. 하지만 첫째는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잖니? 그래도 첫째가 거짓말을 해서 얻을 게 없으니 너한테 뭔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너 시집 온 초반에는 시집살이도 좀 시켰고 힘든 일은 너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네 나름도 불만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어머님이랑은 이제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집살이 초반에 시켰던 것도 서툴은 저 위에서 그러셨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저한테 하듯이 형님한테도 거짓말하는 거 바로바로 파악하시고 지적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형님이 어머님께서 받을 보험금 빼돌린다는 거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첫째 애가 나한테 얘기하더구나. 네가 뒷담화하다가 걸리게 되면 분명 자기 걸고 넘어지면서 온갖 소리 짓거릴 거라고. 그래서 나는 네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하잖니? 이렇게 되면 둘 다한테 이야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다. 아니요. 어머님이 저 안 믿어주시니까 그냥 그런 셈 치세요. 네. 제가 돈 빼돌리고 상차림에 들어가는 돈 남기고 어머님한테 쓸 돈도 제 개인 주머니로 다 빼돌렸네요. 그만하거라. 아니요.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니까요. 내가 너 불편한데 억지로 거짓말하는 거 다 간파한다고 했잖니?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태도며 하는 말 보니까 내 돈 빼돌린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훤히 알 수 있겠더구나. 어머님, 저 정말 서운했어요. 전 어머님한테 늘 좋은 거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앞에서만 알랑방귀 뀌는 게 아니라 정말로요. 첫째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오해를 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판단이 내려지는구나. 서운했다면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어떡하겠니? 가정을 화목하게 꾸리려면 윗사람으로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에 마냥 휘둘리고만 살아선 안 되는 거 아니겠냐. 만약에 네가 정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구나. 물론 내 나름도 의심 가는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말이다. 그럼 어머님께서는 제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안 믿고 형님만 이뻐하시는 것처럼 태도 정해주세요. 그러면 형님 분명히 신나서 꼬리가 밟힐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이야 저한테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도 제가 미안하다고 먼저 손 내밀었고 여전히 끈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뭔가 하나 확실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건 네가 정말 잘한 거다. 사람이 앞에서 하는 말이랑 뒤에서 하는 말 다르면 언젠가 꼬리가 밟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한테 네가 동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리 말해줬으니 널 절대 오해할 일은 없을 테니까 네 나름대로 애써 보렴. 그리고 정말로 고맙구나, 아가. 형님은 다른 이야기 또 없으셨나요? 미리 알면 제가 주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첫째 얘기로는 너 떠보려고 일부러 나쁜 말 할지도 모르고 그게 귀에 들린다고 하더라도 본인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걔가 여우 같은 구석이 있잖니?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찰하고 또 계속 의심하는 거지. 세상살이라는 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니? 그렇게 관찰하고 또 관찰하다 보면 늘어나는 통찰력이며 지혜라는 게 있는 법이다. 평상시에 제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캐치하시던 시어머니. 제가 돈을 빼돌리며 모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억울함 가득한 거짓말을 했더니 평소와 마찬가지로 기가 막히게 잡아내셨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것 때문에 종종 속마음이 들켜 서운한 일이 많이 생겼었던 저였지만 덕분에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니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었죠. 형님, 어머님 조만간 가족끼리 여행 간다고 하시던데 그때는 참여 가능하신가요? 아, 노인네. 적당히 좀 싸돌아다닐 것이지 왜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나 몰라. 나이가 있으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쉬면 될 일이지 왜 그렇게 못 돌아다녀서 안달이냐고. 사실 형님 입장 생각하면 힘든 게 당연하기는 하죠. 오, 동서 오늘 웬일이야? 웬일로 오늘 쿵짝이 좀 많네? 이런 얘기하면 싫은 티 팍팍 내더니?
어머님께서 며느리를 너무 막 굴리시는 거 맞기는 하니까요. 맞아, 맞아.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얼른 돌아가셨으면 싶다니까? 사망보험도 드러났겠다. 보험금도 나름 짱짱하게 나올 텐데 언제쯤 돌아가시나 모르겠다.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시지 않을까요? 조금만 저희도 참고 기다리기로 해요. 아니, 사망보험금 돈 많이 받으려면 노안으로 죽어선 안 돼. 질병이든 사망이든 특약 드러났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죽는 게 더 확실하지.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또 괜히 돈 밝히니 뭐니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 아니지, 동서? 나는 그냥 우리 가족들한테 노후에 물려주실 어머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야. 사람은 죽어서 명예를 남긴다잖아. 기왕이면 돈도 남기면 좋은 거고. 알죠, 알죠. 동서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네. 앞으로 이렇게 내 말 더 잘 듣고 끄덕끄덕하면 더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리고 괜히 지금 했던 말 사람들 귀에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알고는 있지? 사람들이 누구 말 더 듣고 따를지는 뻔한 사실이잖아? 네, 형님. 잘 알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조만간 보험 설계사 한번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이야기해봐. 그리고 어머님이 어떤 보험 들었는지부터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죄다 꿰뚫어 놓고 있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서류들 보는 것만으로도 염증이 생기는 기분이란 말이지. 한 살이라도 어린 동서가 내 쪽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 형님께서 그런 쪽에 박지 않으신가요? 또 말대꾸한다. 어머님 나이 들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해도 무방한 정도야. 그러니까 보험 미리미리 가입해놓고 잘 타먹을 생각이나 하라는 이야기야. 내가 자꾸 가입하라고 하면 어머님 돈줄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동서가 이야기 좀 먼저 꺼내고 가입 권유를 하란 말이지. 이해가 가? 저는 손윗동서가 추천하는 보험 설계사를 만나봤었는데 깔끔한 인상에 고급스러운 양복까지 입고 있고 전문적인 느낌이 많이 풍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죠. 형님이 샀다고 저에게 자랑했었던 시계와 동일한 것이 보험 설계사에게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결과는 참 놀랍더군요. 어머님, 이런 이야기 드리기가 좀 민망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형님이 남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랑 나 사이에 갈라놓으려고 이간질 한다던 애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라니? 형님이 예전에 샀다고 자랑했던 손목시계 있었거든요. 그게 한정품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되게 자랑했었는데 그걸 자주 만나는 보험 설계사가 차고 있더라고요. 어머님한테 화재보험 얼마 전에 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애인한테 실적 쌓게 도움 주려는 거 아니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데는 뭔가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네, 가끔 제가 먼저 만나자고 형님한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친구들 만난다, 부동산 보러 온 손님들 만난다 핑계대면서 알고 보니까 보험 설계사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사진으로 증거도 많이 찍어뒀고요. 그래, 아주 잘했다. 물론 이게 확실한 증거라고는 할 순 없겠지만 둘 사이가 뭔가 있다는 심증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거짓말하고서 따로 만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네 말이 하나 틀린 거 없다. 그동안 내 보험금 빼돌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도 용돈으로 알아서 융통하고 나 돌봐준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었다. 근데 이렇게 내 첫째 아들 기만하면서까지 그냥 막 나가는 애니 절대 관둬선 안 되겠다 싶구나. 이걸 당장 요절 내든지 해야지.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네가 나름대로 조사 많이 했는데도 밝혀진 거 없었잖니? 그런 상황에 더 파본다고 뭔가 나오겠니? 너 그동안 고생했는데 지금이라도 다 까발려버리고 이혼을 시키든지 해야겠구나. 그동안 형님 패턴 보면 어머님 보험금 탈 일 있을 때마다 신나서 써대고 소비하고 놀러 다니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어머님께서 보험금 받을 일이 생기게 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말이 맞다. 네 지혜가 나보다 100배 1000배 낫구나. 내가 너한테 오늘 많이 배웠다. 어쩜 그렇게 똑똑한 생각을 했니?
어머님께서 사람을 잘 관찰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어머님 본받고 싶어서 형님 열심히 관찰했죠. 그랬더니 뭔가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말대로라면 그 간악한 년을 단번에 붙잡을 수 있고 끌어내릴 수 있겠구나. 이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있자꾸나. 일단은 그러면 요리를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말하는 게 좋겠구나. 제게 모든 시댁과 관련된 일들을 다 시키는 것은 물론 어머님의 보험 일까지도 일임해버린 손윗동서. 저는 이때까지 꾸준히 관찰해왔던 결과에 따라서 어머님께서 안 좋은 일이 있어 보험금을 탈 때마다 손윗동서가 신이 나서 뭔가를 저지를 거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죠. 어머님과 저는 말을 맞추고서 손윗동서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형님, 어머님께서 요리하시다가 화상을 크게 입으셨대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많이 바쁘다는 거 알고 있지? 그보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지. 동서는 늘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게 문제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침착을 유지하겠어요? 내가 알아서 일 마무리 짓고 갈 거니까 동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 어머님 잘 달래드리고 침착을 유지하란 말이야. 사람이 기분 좋거나 나쁘다고 함부로 경거망동했다가는 오히려 일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둬. 나이 더 많은 사람으로서 인생 지혜 알려주는 거니까 귀담아 들으란 말이야. 알겠어? 형님은 그러면 언제쯤 오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어머님한테 얘기라도 해놓게 언제쯤 오실 수 있는지 대략이라도 알려주세요. 때 되면 간다니까 그러네. 왜 자꾸 짜증나게 사람을 보채고 그래? 일단 보험 설계사한테 이따가 연락 넣기나 해. 손윗동서에게 소식을 전하며 몰래 따라붙어 있었던 저. 손윗동서가 보험 설계사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에 담아둘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며 자주 만나던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 추측 그대로 들어맞는 행동에 스스로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형님, 어머님께서 많이 아프시고 놀라시는 상황인데 같이 와서 보셔야죠. 아무리 그래도 첫째 며느리가 봐주고 챙겨주는 게 더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얼마나 다쳤대? 네? 많이 다치셨죠.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서 보험금도 달라진다는 얘기야. 화상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다치는 것도 있고 피부 자체가 아예 절단까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낮추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다는 얘기야? 수량이는 당연히 장남 쪽으로 했겠지? 동서 이런 거 철저하게 내가 하라고 분명히 말했었잖아. 아주버님께서 돈 받는 것도 맞고 제가 철저하게 체크한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화상으로 돈 받을 일이 있어야 아주버님께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겠죠? 지금 정신없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어머님께서 화상 입으셨다며? 내 남편이 돈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갑자기 말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어? 혹시 술 마셨어? 그러니까 장남이 받으면 대체 어쩌실 건데요? 너 곧 이혼 당하게 될 거고 울며불며 집안에서 쫓겨나게 될 건데 뭐? 너 지금 뭐라고 헛소리 하는 거야? 네가 전에 술 취해서 했던 이야기 기억해? 너 성격 개차반이라서 연애하려는 남자들은 많아도 결혼하려는 사람은 아주버님 딱 하나였다면서. 그런데 그런 아주버님에게서조차도 버림받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대체 뭐라고 헛소리 하는 거냐고. 알아듣게 이야기해. 어머님, 지금 나랑 같이 대기 모텔 들어간 거 보고 있어. 보험 설계사랑 바람난 거 다 알고 있다고. 어머님 다쳐서 대 기분 좋은 날이면 보나마나 뭔가 저지를 것 같았거든. 그래서 몰래 미행했었지. 뭐? 그거 범죄 아니야? 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너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에 신고고 자시고 댁은 이혼당할 걱정이나 하시라고요. 그동안 내 뒷담화하면서 어머님이랑 나 사이 갈라놓으려고 했었지? 댁도 똑똑하긴 하더라. 나쁜 말 하더라도 나 떠본다는 식으로 핑계 깔아놓았으니까 어머님한테 녹음 들려줘도 둘러댈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그렇게 여우짓하는 것도 하루 이틀 이어야지.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 못 들어봤어? 어머님이나 나나 대기하는 김한질에 생각 없이 놀아나는 사람들 아니었어. 그걸 착각한 게 네 최대 실수야. 야, 안 닥쳐? 안 닥치냐고. 모든 시댁일을 저에게 다 시키고 본인만 점수를 따려고 했던 손윗동서.
심지어 이간질까지 하면서 어머님과 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들던 사람이었고 부동산 일을 하면서 큰 이득까지도 가져다 준 적이 있었기에 저로서는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짐승도 아니고 본인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남을 험담하고 돈을 밝힌 데다가 다른 남자 놀아나는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집안에서 쫓겨나고 이혼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는 바람에 기껏 터전을 잡은 부동산 중개업은 접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죠. 그 뒤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지만 원래도 넉넉하지 않았던 경제적 상황에 성격까지도 안 좋은 여자였고 이젠 이혼녀 낙지까지도 생기게 되었으니 미래야 불보듯 뻔했죠. 저와 시어머니는 이 일을 통해 더욱더 돈독해져 지금까지도 엄마와 딸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 호구야? 왜 재수씨 애를 당신이 돌봐준다는 거야? 내가 하루 종일 돌보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잠깐 돌봐주는 거야. 어머님이 부탁하시는데 내가 그렇다고 그냥 거절해버릴 수 없잖아. 엄마는 그거 하면 뭐 돈이라도 준대? 왜 사람을 멋대로 부려먹고 그러냐? 우리 애 잘 기르는 것도 힘든 상황이구만. 어머님이 원래 속이 깊으신 분이잖아. 당장에야 뭐 우리한테 득될 거 없겠지. 그래도 가족이 잘 되면 다 좋은 거라고 그러시면서 나 붙잡고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를 하겠어. 동서가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겠다고 공부하겠다고 하니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솔직히 8년이나 공무원 시험 시도했는데 매번 떨어졌잖아.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이도 30살 넘었으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관둬야지. 사람이 왜 그렇게 미련한가 몰라. 재수씨는 원준이한테 공무원 일 힘들다는 거 들었으면서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서방님이 공무원 일 힘든 점이 있다고 해도 이것저것 해보니까 그게 그나마 할만하다 싶었나 보지. 진심으로 재수씨 도와줄 생각이야? 암만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닌데. 어머님까지 발벗고 나서서 도움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 내가 어떻게 이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물론 어머님한테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득도 없는 거 맞아. 그런데 우리 살고 있는 이 집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해주신 거잖아. 은혜 갚는다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까? 아니, 왜 또 그렇게까지 가냐? 난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그렇지. 일주일에 2, 3일 정도만 도움 주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당신 출근하고 퇴근할 때 도움 주는 것 정도야 뭐 어려울 것도 없고. 우리 애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라 손 덜 가기도 하고. 엄마가 착한 분인 건 맞는데 솔직히 좀 답답한 사람이기도 하잖아. 당신까지 괜히 재수씨한테 휘둘리고 이용당하는 기분이라 화나서 그랬어. 걱정하지 마. 동서랑도 이 문제로 얘기해봤는데 성격 무던한 사람이더만. 도와주는 거 고맙다고 절까지 할기세던데 너무 미워하지 말고 서방님한테 이 문제로 괜히 화내고 그러지도 말고. 알겠지? 하여튼 엄마랑 당신이 보살이다 보살. 알겠으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꾸역꾸역 참다가 병나지 말고. 그때는 나 진짜 화날 거니까 명심이다. 알겠지? 동서 축하해. 공부하는 거 도와주기로 한 거 허락 얻었거든? 어머님이랑 내가 애 돌보는 것부터 사소한 거 신경 써줄 테니까 꼭 합격하는 거다. 알겠지? 어머머, 아주버님이 정말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격이다. 저 정말 앞으로 가족들한테 잘할게요. 합격해서 꼭 보답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동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까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왔었던 거야? 네? 갑자기 그건 왜 궁금하세요? 아니,
어머님이 동서 애 돌보는 거 도와주고 그랬던 거 생각하면 8년이라는 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 그런데 동서 아직까지 합격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나 미국 드라마 보는 게 취미라서 토익도 재미삼아 쳐봤는데 점수가 830점 정도 나오더라고. 다른 건 몰라도 영어는 내가 공부하는 거 요령 알려줄 수도 있어서. 형님,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공무원 시험 공부만 8년이 넘었어요. 이만하면 어디 가서 강사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요. 형님이 서울권 대학 나오신 것도 잘 알겠고 영어 제법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이 문제는 제가 더 잘 알아요. 나는 동서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솔직히 동서가 공부하려는 거 어머님이랑 내 도움도 받는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조언도 못 받아들여? 네, 못 받아들여요. 죄송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루틴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법이거든요. 괜히 여기서 남의 조언 한마디 더했다가 그것 때문에 그간 수험생활 해왔던 게 다 꼬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중간부터 도와주셨으니까 8년 내내 도와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형님은 이제 막 저 좀 도와주시려는 상황이고요. 알지? 아는데 나도 도움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형님께서 도움 주시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제가 요청한 건 어디까지나 육아 한정이었어요. 저희 처음 정한 역할 분담이 있는데 그거 준수하기로 하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 모시면서 이런저런 잔소리 듣는 것도 힘든데 제발 형님까지 보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제발. 학습과 관련된 조언을 해주려고 해도 자기 스타일이 있다면서 거부를 하던 동서. 한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봤었던 입장이었던지라 동서의 그런 모습이 불편하기는 해도 납득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서방님 내에 머물며 육아를 비롯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동서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아가. 애들 아빠만 아직 살아있었어도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짐덩어리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래서 나이를 먹으면 빨리 죽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보다. 어머님, 마음 아프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모시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한테 미안하다면서 재산 많이 떼어주셨잖아요. 도우미 평생 고용해도 될 돈 물려주셔 놓고서는 이렇게 눈치를 보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동서가 해야 할 집안일이며 육아까지 거들고 계시면서. 사실 맘 같아서는 첫째 쪽에 몸을 의탁하고 싶었는데 얘들이 하도 모시겠다고 난리법석을 부려서 이렇게 됐던 거잖니. 그런데 눈치도 보이고 많이 힘들구나. 너 부른 것도 꼭 일이 수월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애나 보면서 혼자 이 집안에 있기가 적적해서 그랬던 거다. 하긴 동서가 독서실이나 카페다 공부하겠다고 집 비우면 많이 심심하실 것 같긴 해요. 애가 없어서 편하게 얘기하자면 오히려 집을 비워주는 게 좋기는 하다. 똥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는 거야 대단할 것도 아닌데 뭐 잘못하는 거 없나 트집을 잡으려는 것 같아서 말이다. 네? 동서가 트집을 잡는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미로서 당연히 요구할 만한 것들을 말하면 눈에 불을 켜고 덤빈 지가 꽤 됐다. 애드라비가 죽고 나니 내가 이렇게 괄시를 받는구나 싶어서 서러울 때가 많아. 그런 줄은 저도 전혀 몰랐네요, 어머님. 만약 어머님 괜찮다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저랑 그이가 모실게요. 아서라, 내가 너희들한테 모시라고 재산 떼어준 것도 없잖니. 무슨 염치로 이 늙은 몸을 의탁한단 말이냐. 아무리 그래도요, 어머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서방님은 이런 문제 놓고도 구경만 하시는 건가요? 네가 걱정해줘서 고맙긴 하다만 너무 내 걱정은 말거라. 어차피 나도 둘째 며느리가 시험 합격만 하면
이 집 뜰 거니까 시골에 조금 있는 땅 놀리느니 운동 삼아 농사라도 지을까 싶거든. 아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시골 가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데요. 병원 가는 것도 힘드신데 아프시면 어떡하려고요. 만약 앞으로 동서가 또 버릇없이 굴거나 하면 저한테 꼭 얘기하셔야 해요. 그리고 힘드시면 동서 육아고 시험이고 뭐고 저랑 같이 사시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마음만 받으마. 말만이라도 고맙다. 동서가 어머님께 버릇없이 굴고 눈치를 준다는 사실에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생전에 장사로 큰 돈을 버셨던 아버님이었던지라 돈이 많으셨고 어머님을 모시기로 해서 서방님 내외가 물려받은 재산도 결코 적지 않았거든요. 이 일에 대해 모르고 있던 서방님마저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 원흉이라 할 수 있는 동서에 대한 인식은 자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도와주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본인이 비호감 짓을 계속 해대더라고요. 형님, 저 2박 3일 정도 어디 다녀올 일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어머님이랑 같이 그이랑 애 좀 잘 챙겨주세요. 2박 3일이나 어디 가는데? 친구들이랑 대만 좀 다녀오기로 했어요. 가서 취두부인가? 그런 것도 먹어보고 경치 구경도 하면서 스트레스 좀 풀려고요. 동서,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수험 생활하면서 하루가 아깝다는 사람이 웬 여행이야? 형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나무꾼이 도끼만 계속 휘두른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적절히 휴식을 취하면서 도끼날도 갈아줘야 나무를 계속 벨 수가 있죠. 말은 그럴듯하다만 동서가 평소 하는 말이랑 너무 다르잖아. 가족 모임이며 제사며 명절 행사는 다 빠지다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건 스트레스 풀린다고? 가족끼리 모이는 거야 이래저래 불편하니까 그렇죠. 제가 합격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만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건 지금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서 제발 정신 좀 차려. 들어보니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 준비하다가 시험 어렵다고 도중에 교정직 인가로 전향했다며?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교도소 일 쉽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바꾼 것부터 동서 하는 것 보면 진지하게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가 의문이야. 서방님이 공무원 한다고 해서 동서도 공무원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주부 일을 하기가 싫어서 공무원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요. 교정직 공무원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사회와 나라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돈 쫓는 게 아니라 명예 쫓아서 일하려는 사람이 전데요. 얼마나 제가 간절한지 속을 까뒤집어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럼 그 간절함 이용해서 제발 좀 붙어보자 동서, 응? 합격만 하면 어머님한테나 형님한테 다 보상할게요. 됐어요? 가족 행사 꼬박꼬박 참여할 거고 정말 잘할 거니까 제발 스트레스 좀 주지 마시라고요. 가뜩이나 빡빡한 수험 생활에 며칠만 놀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시면 저 정말 미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시겠냐고요. 어머님을 도와 자신의 공무원 수험 생활을 도와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해올 때만 하더라도 동서는 어느 정도 민망해하는 표정을 짓는 등 염치를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님과 함께 자신을 도와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버릇없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어머님, 저 도저히 못 참겠네요. 동서가 하는 말이며 행동이며 하나하나 거슬리지 않는 게 없어서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한 건지 이해도 안 되네요. 미안하다 며느라가. 네가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관둬도 되는데 우리 딱 9년까지만 참아보면 안 되겠니? 9년이요? 어머님은 이번 연도에도 동서가 시험 불합격할 거라 생각하시나 봐요.
공부는 안 하고 카페며 여행이며 돌아만 다니는데 어떻게 애가 붙겠니? 애당초 내가 둘째 원준이랑 약속한 것도 9년 차까지만 도와주는 거였고 그때에는 우리 손주 지훈이도 어느 정도 자라 있을 테니 문제없겠다 싶어서 하는 말이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솔직히 저는 동서 도와주기로 하면서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실 줄 전혀 몰랐거든요. 명절 행사 죄다 빠지고 이렇게까지 탱자탱자 놀고 다니는 줄도 전혀 몰랐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말이 있잖니. 본인한테 주어진 기회 제대로 못 살리고 인생 막 살다 보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니까 우리가 괜히 답답해하지 말자꾸나. 속이 답답해서 서방님한테라도 꼭 따지고 싶을 정도예요. 어머님이랑 저한테 지일 다 떠맡겨 놓고 여행을 간다는 게 무슨 정신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안 그래도 이 문제 더는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겠다 싶어 둘째 애한테도 말해놨다. 그랬더니 애가 한숨을 내쉬면서 가뜩이나 자기도 힘든데 엄마까지 더 힘들게 하냐면서 되려 역정을 내더구나. 서방님 말씀하시는 게 영 이상하네요. 어머님이 오히려 도와줬으면 도와주지 뭘 힘들게 했다고 그러신대요? 궁금해서 나도 추궁해봤지. 그랬더니 애가 글쎄 주식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죄다 날렸다지 뭐니? 세상에,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버리신 거예요? 아무 주식에 묵혀만 놨어도 몇 천은 그냥 벌었을 돈을? 그것 때문에 애가 둘째 며느리한테 거의 쥐어잡히다시피 하고 사나봐. 공무원 공부하면서 가게에 보탬되겠다고 하는데 돈 날린 입장으로서 할 말도 없는 것 같고. 아니, 돈 날린 게 저나 어머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서방님도 웃긴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실까? 나도 이 집에 더는 정을 붙이기 힘들다만 죄 없는 손주 생각해서라도 기력 있을 때 더 붙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구나. 그때까지만 나 좀 참고 도와주렴. 그럼 내가 언젠가. 아니, 일단 이건 확실하지 않은 일이니 나중에 얘기하자꾸나. 얼마 뒤 어머님의 예상대로 동서는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고 9년차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저와 어머님께 약속한 9년차까지는 시험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동서의 태도에 참 기가 막혔죠. 맘 같아서는 뺨이라도 후려갈기고 싶었지만 그걸 핑계로 어머님을 힘들게 할 게 뻔했기에 참으리는 수 없이 새기면서 스스로를 다잡아야만 했는데요. 남편과 이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얘기해봐도 기다리는 수밖에 답이 없더군요. 이제는 어머님 모습도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어떻게 9년이 넘도록 공무원 시험 공부한답시고 놀고만 있는 동서를 저렇게 도와주고 계시나 모르겠어. 실질적으로 도와준 건 9년 아니고 4년인가 5년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뭐 그것도 솔직히 짧은 세월은 아니긴 하지만. 서방님은 또 어떻고? 이 문제로 제일 동서한테 화내야 할 사람이 눈치나 보고 있잖아. 그게 나도 원준이한테 열받는 점이긴 해. 재수 씨가 엄마한테 눈치 준다고 해도 할 말 없긴 하겠다. 아니, 그렇다고 재산 날린 걸로 눈치 준다는 건 말이나 되고? 어머님이 준 돈 불렸어도 그건 눈치 줬을 여자야. 동서는. 나 참, 어머님 모시겠다고 한 건 본인들이면서 왜 애꿎은 어머님만 힘들게 하나 몰라. 엄마가 그래도 속이 깊은 사람이라며. 당신 말대로라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나중에 나한테 뭐 얘기할 게 있으신 눈치긴 했어. 절대 얘기 안 해주실 것 같아서 더 캐묻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우리랑 합가하시겠다는 거 아닐까 싶네. 당신은 괜찮아? 말했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그거 다 갚을 일이 없다고. 합가 아니라 더한 것도 해야지. 괜찮겠냐는 게 뭔 소리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원준이 이 자식이랑은 내가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해 볼게. 자식이지 마누라 눈치만 보고 나랑 엄마 눈치는 전혀 안 보네. 괘씸하게. 더 괘씸한 건 솔직히 서방님이 아니라 동서지. 이 여우 같은 년이 그래도 공무원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가 봐. 요즘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 그래? 재수 씨 본인도 붙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가 봐? 9년 차까지만 어머님이 도와주시기로 했다는 말 지키실 분이라는 거 아는 거지. 하여튼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얌체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 지한테 이득되면 쏙 빨아먹으려고 들고 도움 안 된다 싶으면 뱉는다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가족들한테 잘하겠다고 했다며. 그 약속도 그럼 그냥 공수표 남발인 거 아냐?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교정직으로 교도소 일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때도 또 빼려고 들지 모르지. 나란 일 한다고 바쁘다거나 수감자 통제하다가 몸을 좀 다쳐서 쉰다고 하는 식으로. 그러기만 해봐. 내가 머리채를 다 쥐어뜯어 버릴 테니까. 당신이 그런다고 어지간히 무서워하겠다. 애초에 엄마나 당신이나 계속 도와주고 있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당신이야 그렇다 쳐도 엄마는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나 볼까? 묻는다고 대답은 해주시고, 됐으니까 당신이라도 거기서 적당히 핑계를 대든지 화를 내든지 해서 관둬. 얻을 거 하나 없는데 못하러 당신이 거기 남아있어. 말했잖아. 어머님이 도와달라고 나한테 정말 간절히 부탁한 거. 이제 겨우 1년 남짓 어머님 거둔 것뿐인데 기왕 하는 거 5기로라도 좀 더 있어 보려고. 어머님이 무슨 생각인지 나도 꼭 알아야겠어. 남편에게 제 심정을 토로한 이후의 날로부터 저는 어머님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동서의 집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 제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던 어머님은 이상하게도 전에 없이 표정이 밝으셨는데요. 그것을 궁금해하는 티를 내도 말씀해 주시지 않던 어머님. 어느 날 제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는데요. 시골에 있는 땅이 토지 수용을 통해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다 정리하면 대충 7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 늙은 몸으로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쓰겠니? 네가 나 도와준 것도 고맙고 해서 첫째랑 너한테 투자를 해볼까 생각 중이다. 세상에, 그 큰 돈을 다 저희 주시겠다고요? 아니요. 이미 집 받은 걸로도 충분한데 그만한 재산을 저희가 어디 쓰겠어요.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생각해보거라. 내가 몸 둘째 집에 의탁한다고 줬던 돈이 거의 그 정도다. 그거 생각하면 너희가 이만한 돈 받을 자격 절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구나. 내가 너희랑 함께 지내는 게 불편하면 1억 정도만 남기고 너희 줄 수도 있고. 아이고, 어머님. 모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렇죠. 어머님이 고생하는 거 알고 진즉에 모셨어야 했는데요. 내가 여기서 눈치 보고 있다는 거 네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니. 몰랐었던 일로 책 잡을 만큼 깐깐한 시험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재산을 여기 물려주면 좋겠니? 지 엄마가 눈치 보고 사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안 하는 둘째며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시험이 부려먹기만 하는 둘째 며느리며 얘들은 싫구나. 그럴 자격도 없는 것들이고. 그럼 서방님이랑 동서한테는 언제쯤 얘기하실 생각이세요? 맘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터뜨리고 싶다만 둘째 며느리가 시험마저 치르고 난 시점이 좋지 않을까 싶구나. 사실 내가 이 집안에 돈 물려주고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니? 그런데 토지 수용 얘기 듣게 되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애들한테 교훈을 줄 수 있겠다 싶더구나. 혹시 얼마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려다가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한 게 토지 수용 건이셨어요? 그래, 너무 기뻐서 너한테 바로 말을 할까 했었는데 그때는 확실치 않아서 말을 못했단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는 둘째 며느리가 합격해 놓고도 아예 이대로의 인간이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지가 뼈저리게 후회를 할 테니까 말이다. 이 집에서 어머님 웃으시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원래 내가 웃음이 많은 사람이잖니.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테니까 미리 적응해 두거라. 토지 수용으로 인해 많은 돈이 생기신 어머님은 서방님과 동서에게 복수해줄 생각에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저 역시도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서가 합격을 하고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뻔뻔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었죠. 솔직히 걱정되지는 않았던 것이 시험을 치르는 날까지도 동서는 변함이 없이 비호감인 사람이었거든요. 저와 어머님을 계속 부려먹고 가족 행사에 아무렇지 않게 빠지고 친구들과 놀러 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공부를 해온 세월이 있던 덕분인지 교정직 공무원 9급의 시험에서 동서는 마침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사실을 알게 되어 뛸 듯이 기뻐하던 동서와 서방님은 시어머니와 저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말뿐이었고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너무하네요. 내가 이것들한테 더 실망할 일이 없겠다 생각했었는데 그 예상이 틀릴 줄은 몰랐구나. 당장이라도 짐 싸시고 저희 집으로 가시죠, 어머님. 애랑 남편한테도 미리 사정 설명해 놨거든요. 짐이야 뭐 늙은 몸이니 챙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긴 하다만 너랑 첫째한테 입단속 좀 부탁해도 되겠니? 입단속을요? 동서랑 서방님한테 말씀 안 하시려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예 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 어디까지 하나 보려고 그런다. 다가오는 애들아비 제사 때 말이다. 그때 꼭 참여하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애가 싫어하는 눈치지 않았니? 맞아요. 별일 없으면 참여하겠다는 것부터가 별일 있을 거고 제사 때 딴 거 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제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 둘 다 잘 알잖아요. 그때도 얘들이 참여 안 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 정말이지 내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럼 어머님 마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겠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말씀하시고 적당히 어머님 속 풀리실 때까지 할 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그동안 참고 산 세월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못하지. 재산이니 뭐니 헛소리할 때 내가 쏘아붙일 말들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하지 않겠냐. 정 내가 힘들면 네가 대신해서라도 욕해주면 될 일이니 걱정 말거라. 얼마 뒤 아버님의 제삿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꼭 참여하겠다던 동서는 아니나 다를까 또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동서, 제사 준비하기로 한 거 잊었어? 장 봐온다면서 왜 안 와? 어머님도 빨리 오라고 성화신데. 아이고, 어떡하죠, 형님? 제가 수감자들이랑 좀 다툼이 있어서 몸살이 나서요. 어머님한테 못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안부만 좀 전해주세요. 일이 대체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이번에도 또 빠지는 거야? 어머님이 형님네로 가게 되시니까 애 돌보는 거며 집안일이며 죄다 제 몫이 됐잖아요. 업무 배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스트레스 주지 마시죠? 어머님 있을 때는 눈치 주던 게 동서였던 거 잊었어? 이제 와서 어머님 없다고 더 불편해졌다고 말하는 거 좀 많이 뻔뻔하지 않나? 그리고 애당초 어머님이 동서일 도와주는 가정부라도 돼? 말을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지? 그따위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부끄러운 줄 알라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네네. 어쨌거나 저는 형님한테 사정 설명드렸어요. 저는 나란 일 하느라 바쁘니깐 그딴 건 시간 남아도는 형님이 하세요. 진심이야, 동서?
이번에도 또 어머님 실망시키겠다고? 네. 어머님만 아니라 아주버님도 형님도 다 실망시킬 건데요. 그래서 뭐 어쩌실 건데요? 그래. 동서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 아니, 그러니까 뭐 어쩔 건데?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제발 동서가 합격해놓고도 뻔뻔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얘기들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 정말 동서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토지 수용? 뭔 말인데요, 이게? 보이는 그대로야. 공문서 자주 보는 사람이 독해력이 왜 그렇게 떨어져? 뭔 말인지는 아는데 황당해서 그러죠. 7억을 왜 형님이 다 챙긴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이제까지 어머님 모신 건 저예요. 저라고요. 그래. 어머님한테 와서도 한번 그 얘기해보라고. 나란 일 때문에 바빠서 제사 준비도 힘든 동서가 그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 어머님을 무슨 말로 꼬드긴 거예요? 이 문제 지금 당장 따지러 갈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시겠어요? 동서는 화가 잔뜩 나서는 서방님과 함께 제사를 준비하는 곳에 찾아와 어머님께 이 문제를 따지기 시작했죠. 어머님은 가만히 듣고 계시다 말고 동서와 서방님의 따귀를 후려갈기고 그것만으로도 화가 안 풀리시는지 제사상에 놓으려던 과일을 얼굴에 집어던지셨습니다. 놀란 서방님과 동서에게 어머님은 자식돌이, 며느리 도리도 못한 것들이 재산 놓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냐며 난생 처음 언성을 높이시며 화를 내셨는데요. 서슬이 시퍼렇게 화내시는 모습에 놀란 동서와 서방님은 그 자리에서 달아나게 되는 걸로 사건이 일단락되니 통쾌한 기분이었죠. 더 쌤통인 것은 9급으로 합격한 교정직 공무원 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힘들었는지 동서가 우울증을 호소해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나중에 따로 서방님을 혼낸 남편에게 들은 얘기이지만 이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니 많이 아주 난리도 아닌 상황까지 되었다더군요. 오랜 세월 동안 시험을 핑계로 저와 시어머니를 부려먹은 데다가 남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인 양 누려온 동서이다 보니 불쌍한 마음은 전혀 들지 않지만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